길이 좁습니다. 상대 차랑 서로 비켜가줘야 돼요. 내가 오른쪽으로 비켜줍니다. 오른쪽으로 바짝 비켜서 이제 더 틀면은 인도턱에 닿을 정도까지 비켜줬어요. 그런데 상대 차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아이고 긁고 지나갔네요. 이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상대 차가 긁고 지나가는 곳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차를 이렇게 긁고 지나갔어요. 상대 좀 틀어서 가든가 안 되면 좀 비켜달라 그러든가 그랬을 때는데 그냥 지나가다 좁은 공간에서요. 내 범퍼를 이렇게 뜯어놨습니다. 이번 사고 상대 측에서는 50대 50을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어머니 차를 끌고 나왔는데요. 어머니 차가 이게 저한테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차가 무보험이 됐어요. 상대 차에서 5대5 하자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50%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요. 자, 내가 비켜줬어요. 비켜주고, 자, 오른쪽으로 바짝 비켜줘요. 비켜줍니다. 그리고 트럭이 지나갑니다. 트럭이 지나가는데 트럭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자기가 좀 더 빼주든가 해야 되는데 트럭이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트럭도 오른쪽에 나는 최대한 바짝 붙여 있었고요. 근데 트럭도 오른쪽에 전봇대가 있어서 좀 불편한 상태였답니다. 두 대가 서로 좀 양보했으면 갈 수 있는데,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50대 50 적당하다. 트럭이 100% 잘못이다. 불박차도 20 정도 잘못이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0대 50 적당하다는 의견이 2% 있습니다.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22% 있습니다. 불박차 20% 정도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76%입니다. 불박차는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저 트럭이 가다가 안 되겠으면 자기가 좀 더 뺍시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박차 최대한 오른쪽으로 빼죠. 오른쪽으로 해서 인도턱에 닿을 정도래요. 조금만 늘리면 인도턱에 닿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상대차가 그냥 지나갈 걸 알지 내가 양보해줬는데 상대차가 긁고 지나갈 걸 저때 뭘 어떻게 될까요?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는 그래서 트럭의 100%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좁은 데 지나갈 때는 저렇게 트럭이 지나가네 근데 저렇게 지나가면 안 될 텐데 그럼 빵 하면서 잠깐만 내가 좀 더 빼줄게요. 좀 위험해요. 그러지 못한 거 사이드미러 계속 보면서 저 트럭 저러다가 사고 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 그러면 불박차 한 20% 될 겁니다. 저는 100대 0 쪼기면서 불박차에게 잘못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못 지나가면 지나가지 말아야죠. 거기를 그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불박차가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하는데요. 어떤 사고일까요? 어떤 블랙박스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네. 일단 글씨가 좀 거슬릴 텐데 사고가 어떻게 나는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해서 갑니다. 좌회전해서 가는데요. 그런데 사고 났어요. 누구랑 사고 났을까요? 좌회전 갑니다. 좌회전 가는데 뭐랑 부딪힌 것 같아요? 다시 보시죠. 처음부터요. 자, 뭐랑 사고 났을까요? 째깍. 할머니? 할머니랑 사고 났을까요? 요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에 할머니 계신데요. 이 할머니 사고 났으면은 뻔히 보이는데 할머니 붙이면 어떡해. 근데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누굴까요? 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요거. 이게 뭐죠? 트럭입니다. 트럭이 모서리에 서 있는데요. 저도 짐 내리고 뭐 그런다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야, 여기에 보셨나요? 여기 칼날 같은 거. 뭐죠? 리프트입니다. 이렇게요. 트럭의 리프트가 이 뒤에 있는 리프트 여기에 이걸 긁은 거예요. 뒤로 저만 꺼내놓고 있으면 어떡해요. 돌에 반 정도 설치하고서 참나. 이 리프트 지나가면서 이거랑 부딪힌 겁니다. 횡단보도하고 색깔도 비슷해요. 안 보였어요. 저 트럭이 여기까지인 줄 알았죠. 지나가는데 제 뒷부분하고 부딪혔습니다. 제가 이분께 그랬어요. 불박차 유도선을 지켜서 제대로 돌았습니까? 혹시 좁게 돌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쪽 제대로 돌았습니다. 제가요 만약에요 유도선을 안 지켰으면 이렇게 됐을 겁니다. 유도선을 안 지키고 좁았으면 여기를 앞이랑 붙였을 거예요. 근데 유도선 지켰기 때문에 제가 나가면서 뒷부분하고 붙였습니다. 할머니도 할머니도 봤고요. 그 다음에 트럭도 봤고요.
그래서 여유 있게 지나간다고 지나가는데 뒤로 쑥 나와 있는 이게 얼마나 될까요? 한 1m 될까요? 보세요. 여기서 이거 거진 한 1m 되겠죠? 여기에 그냥 브르륵 뒤가 긁힌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10%다. 90대 10이라고 합니다. 즉 트럭 10%, 불박차 90%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해 보겠습니다. 90대 10 적당하다. 트럭 잘못 30% 전후다. 50대 50이다. 트럭이 잘못했다. 저건 트럭 100% 잘못이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90대 10 적당하다는 의견이 8%입니다. 저거 안 보일 텐데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피하죠? 트럭 잘못 30% 전후다라는 의견이 8%. 50대 50이다가 2%. 트럭이 더 잘못이다가 44%. 트럭 100% 잘못이다가 38%. 안 보이겠죠? 저 칼날, 흰색. 이게 보이겠습니까? 저는 100대 0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거 뭐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데 게다가 이쪽은 또 A필레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이 트럭 적재함 여기까지만 신경 써서 여기서 1m 정도 여유 있게 가는데 내가 똑바로 가는데 뒷부분 슥 긁혔어요. 100대 0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이면서요. 적어도 트럭의 잘못이 더 커야 되겠죠. 요거 CCTV 확인해 보세요. CCTV 보면은 즉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좌회전했다. 유도선이 좁게 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했다. 그런데 뒤에 안 보였던 한 1m나 뒤에 한 1m 가까이 뒤에 나 있던 것을 뒤에 슥 긁혔다. 그건 보이지 않는 칼날이다. 100대 빵인지 아니면은 트럭의 잘못 70% 이상인지 CCTV 확인해 보십시오. 상대차 보험사에서는 100대 0을 절대 인용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는 이런 거 100대 0 아닌가요? 어떤 내용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쭉 가면서 나는 2차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차로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좌회전 차로가 하나 생기네요. 3개 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버스 때문에 차로 변경합니다. 3차로 2차로로 저 1차로에서 실선 넘어서 들어오는 차량 꽝! 이 사고. 상대는 동시 변경이래요. 동시 변경일 때 뭐라 그러나요? 동시 변경은 5대 5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서 쭉 가고 있는데 좌회전 차로에서 깜빡이 한 번 키더니 두 번째 키더니 바퀴가 넘어옵니다. 100대 빵입니까? 아니면은 동시 변경인데 50대 50입니까? 자, 동시 차로 변경은 50대 50이다. 앞차가 실선에서 쑥 나오면 어떡하지? 섰다 나오면 앞차 잘못 70%다. 앞차 잘못 80 내지 90%다. 앞차 잘못 100%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50대 50이 있네요. 50대 50. 저런 것도 50대 50인가요? 2%. 앞차 잘못 70%라는 의견이 4%. 앞차 잘못 80 내지 90이라는 의견이 24%. 앞차 잘못 100%라는 의견이 70%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앞차 잘못 100%입니다. 그런데요, 불박차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항상 차로 변경할 때는 미리 여유 있게 들어가야 되고요. 저기 버스가 있죠. 버스가 있어서 내가 미리 좀 지금쯤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미리 들어갔으면 저 앞차는요. 요 차 지나가고 나 들어가야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없었어요. 뒤에 없었는데 그때 내가 나타나는 겁니다. 없었던 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앞차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 좀 미리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자, 내가 들어갑니다. 저 차 나오려고 막 폼 잡고 있어요. 깜빡할 때. 내가 버스랑 간격을 좀 멀리 좀 여유를 두고 들어갔으면은 저 차가 들어오려면 내가 미리 발견할 수 있고 저 차한테 나를 미리 보여줄 수 있어요. 상대차는 이 차례 없었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또 실선에서 넘어왔다 하더라도 실선에서 넘어온 차들도 가끔 있어요. 이때 좀 그러면서 차로 변경할 때 좀 여유 있게 들어갔더라면 어땠을까요? 좀 이렇게 미리 여유 있게 들어갔으면 앞차한테 빵 해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빵 못 해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불박차에게도 한 10 내지 20%는 있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항상 차로 변경할 때 앞에 차랑 거리를 두세요. 그래야 다른 차한테 나를 보여주고 상대가 나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가 들어올 때 내가 빡 해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눈이 다 녹았네요. 옆에만 좀 남아있고요. 제한속도 80입니다. 1차로 달립니다. 1차로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저 앞에 트럭이 가고 있네요. 트럭 가고 있고요. 또 그 앞에는 카캐리어 빈 차가 가고 있네요. 여기 지나가는데 아이고 이런 헤헤. 저 카캐리어가 지나가면서요. 눈이 녹아갖고 은근히 얼음 덩어리처럼 되게 퍽 튀었어요. 튀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불박차 범퍼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여기 찢어졌네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트럭이 지나가면서 얼음을 밟아갖고 눈이 녹다가 얼다가 말다가 그 아이스 쉐이크처럼 돼갖고 밀크 쉐이크처럼 생긴 게 이게 푹 튀었습니다. 여기서 지나가는데 트럭은 느리게 가고 나는 정상으로 가고 나한테 잘못 하나도 없어요. 불박차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완전히 봉변당했어요. 날벼락 당했어요. 근데 트럭은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 눈이 녹아갖고 녹다가 얼다가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 내가 거기서 그 차가 눈이 튈지 안 튈지 어떻게 알아? 이건 자연재해야. 그럼 책임이 없다고 그럽니다. 트럭이 책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트럭이 책임져야 된다. 트럭 잘못 없다. 트럭이 책임져야 된다. 26%입니다. 트럭 책임 없다가 74%입니다. 저 트럭이 저럴 때 눈이 막 녹을 때 여기는 튈지도 몰라. 여기는 또 저 중간중간에 물이 녹지 않고 이게 얼음처럼 돼가지고 턱 튈지도 몰라. 그런 거 조심해야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저기 눈이 녹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지. 거기서 저게 트럭에 잘못이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지나갈 때는 물이 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물이 튀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기 눈이 녹아서 이렇게 있으면은 물처럼 퍽 튈지도 모른다. 그건 조심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측면에서는 트럭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근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트럭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보여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있을까요? 도로관리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는 눈을 가지고 빨리 제설 작업을 했었어야지. 깔끔하게 제설 작업해서 가운데는 없게 했었어야지. 왜 어중간에 중간중간에 눈이 남게 했어? 그 제설차가 완전히 싹 밀고 갈 수 있을까요? 옛날에 바리깡으로 짝짝짝짝 머리 깎을 때 쭉 올라가듯이 그렇게 아주 고르게 쫙 갈 수 있을까요? 가다 보면 일부는 또 좀 눈도 남아있고 그렇겠죠. 도로관리청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운이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내 차에 자차보험이 가입돼 있으면은 내 차에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근데 저게 자기 부담 빼거나 남을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차보험 처리하더라도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죠. 내 잘못은 없으니까 할증은 안 되고 할인만 유예되겠죠. 그리고 우리 보험사가 트럭을 상대로 싸워봐서 이기든 지든 싸워보는 거예요. 안 되면 도로관리청 상대로 해보는 거고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책임이 있을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돈이 많잖아요. 보험사 저럴 때 소송을 해봐야 돼요. 분심이도 가보고 안 되면 소송까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례를 남겨야 됩니다. 자차보험 처리 후 우리 보험사에게 싸워보라고 하시고요. 나중에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불박차는 우회전할 거예요. 우회전하다가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요 차입니다. 저 차랑 어떤 사고 나는지 보시죠. 자, 나 우회전하러 갑니다. 우회전하러 가는데 다시 여기서요. 나 우회전이에요. 난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을 갈 겁니다. 이 차는 좌회전할 거예요. 그런데 저 차가 여기서 우회전 들어가는데 저기서 상대는요. 자기가 선진입이래요. 내가 좌회전 선진입했어요. 좌회전 선진입했는데 왜 불박차가 왜 빨리 와서 때리나요? 근데 불박차는요, 내가 우회전에 가는데 상대차가 나한테 달려들래요. 그래서,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간 거래요. 상대는 내가 선진입했는데 불박차가 빨리 달려서 사고 났으니까 우회전은 차 100% 잘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우회전 불박차 100% 잘못이야. 불박차가 더 잘못이야. 좌회전 상대차가 더 잘못이야. 신호도 없는 교차로고요. 좌회전 차는 선진입 주장합니다. 선진입하는데 빠르게 달렸으니까 우회전은 불박차 100%로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좌회전은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6%, 우회전은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가 있습니다. 좌회전 대 우회전일 때 누가 우선이죠? 쉽습니다. 누가 우선인지는 누가 먼저 지나갈 수 있는지예요.
여기서요. 나 우회전 할 거예요. 나 우회전 이만큼 해요. 상대는 좌회전 이만큼 해요. 누가 더 빨리 갈 수 있죠? 난 이만큼만 가면 되는데 상대는 이만큼 가야 돼요. 빨리 갈 수 있는 차가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회전 차가 우선권이 있는 거죠. 내가 우선권이 있는데 자기가 시간적으로 조금 먼저 들어올 수 있다. 먼저 들어오면 뭐예요? 안전하게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하려는 차나 우회전하는 차가 있으면 양보를 해야 돼요. 통행 우선권이 우회전이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죠? 도로교통법에 없어도 당연히 우회전 차가 먼저 가야죠. 먼저 갈 수 있는 차가 도로교통법 26조 4항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6조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예요. 4항에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는 그 교차로에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양보해야 된다. 아니 내가 우회전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양보해야죠. 근데 그걸 쑥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따라서 좌회전차가 더 잘못한 겁니다. 불박차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갈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고를 할까요? 보시죠.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쭉 녹색 신호에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트럭 우와 완전히 신호 위반. 백대빵에 다툼이 없죠.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겠어요? 이 사고로 불박차, 승용차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승용차 폐차해야 되는데 전손 처리했대요. 트럭은 어떻게 됐나요? 트럭이 이렇게 됐고요. 예.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4분 타고 계셨는데요. 변호사님 너무 막막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로프 타고 이렇게 크랙 간 거 메꾸기도 하고요. 도색도 하고요. 네, 아주 위험한 작업이죠. 겨울철에 추위 때문에 겨울에는 일이 잘 없어요. 근데 부산에서 일이 있다고 해서 내려갔습니다. 내일부터 일하기로 했어요. 업체랑 가계약하고 일하기 전에 필요한 검사 받고요. 숙소에서 쓸 생필품 사고 밥 먹고 숙소 돌아가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고 저 말고요. 3분이 더 타고 계셨어요. 다 같은 동료분들인데요. 일도 못하고 차는 전손 처리가 됐습니다. 전손 폐차했고요. 그런데 캐피탈이 갚아야 되는 돈 모자라요. 저는 이 사고로 일도 못하고요. 차는 또 제 돈 보태서 사야 되고요. 또 모자란 돈 메꿔야 되고요. 근데 가해자는 지금까지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고요. 또 처음에 저보고 왜 갑자기 들어왔냐고 자기가 신호 위반해놓고 엉뚱한 소리까지 했었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기가 있고요. 90 다 돼가시는 아버님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데 진짜 막막합니다. 아이고 이 엄동설하네.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보험사에서는 정해진 틀에서만 보상을 하겠다고 할 텐데 일 못한 거랑 차 손해본 거 어찌해야 되나요? 차는 어쩔 수 없습니다. 캐피탈 또는 리스 거기 갚아야 될 게 더 많다 하더라도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건 특별한 손해입니다. 따라서 그 사고 당시에 중고차 가격 전손 처리하게 되면 폐차하게 되면 그 당시에 차값만 받는 거예요. 중고차값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차 값에 해당되는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폐차하게 되면은 10일치 렌터카 비용이 나오죠. 근데 내가 렌터카를 못 써요. 그럴 때는 렌터카를 안 쓰면 렌터카 비용의 30%를 현금으로 줍니다. 다친 것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으면 그 세금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일용직은 소득 세금 신고 제대로 안 돼 있겠죠. 그런 경우는 지금 2021년 1월 현재 도시일용노미 월 평균 310만 원입니다. 310만 원. 입원 한 달 하면 310만 원이에요. 반달 입원하면은 그러면은 그중에 절반만 인정되죠. 그리고 위자료가 인정돼야 되는데요. 그거 갖고 진짜 내가 일하는 게 훨씬 낫죠. 일당이 원래 30만 원이래요. 근데 겨울철에는 저 일이 좀 없기 때문에 싸게라도 하신답니다. 그 로프 타고 일하는 게 겨울 아닐 때는 일감이 있어서 30만 원씩 계속 있대요. 근데 겨울에는 그냥 20만 원에도 하신대요. 근데 내가 입원해봤자 하루에 10만 원도 채 안 되잖아요. 아이고 그것도 다 주나요? 보험사에서는 또 85%밖에 안 줘요. 이제 8달 된 애기는 어떡하고요? 90다 되신 아버님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그리고 그나저나 빨리 몸만 나와서 일할 수만 있다면 다행인데 지금 계약된 거는 어차피 일도 못하고요. 신호위반 상대차 때문에 불박차 운전자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그리고 같이 타셨던 분들 또 많이 다치셨대요. 4분이 다치셨는데요. 자, 운전석에 저는 3주 나왔고요. 조석에 탄 분도 3주 나왔고요. 뒷좌석 한 분은 13주 나왔대요. 또 뒷좌석에 한 분은 또 6주가 나왔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해자는 일단은 불구속 진행되죠. 형사합의 필요합니다.
형사합의하지 않으면 저렇게 많은 분이 다치셨어요. 제일 많은 13주 플러스 6주 33주.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제일 많은 것 플러스 13주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6 이것에 나누기 2로 합니다. 그럼 몇 주가 되나요? 그러면은 19주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형사처벌할 때요. 대략적으로요. 제일 많은 것 플러스 남은 거 다 합쳐서 나누기 2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데요. 형사합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분 처음에는 불박차가 신호 위반했다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 했었는데요. 빨리 쫓아가서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이 모자르는 부분은 형사합의를 해야 그래야 집행유예든 벌금이든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보험에서 해주겠다는 게 진짜 형편없습니다. 3주 진단이면은 무이자료 15만 원에서 30만 원밖에 안 돼요. 부러진 분들도요. 최고가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3주 진단 나와서 3주만 퇴원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일단 치료 잘 받으셔야 됩니다. 내 몸이 재산이에요. 내가 몸이 잘 나아서 나와야 또 일을 할 수 있어요. 치료 잘 받으시고요. 보험에서 주겠다는 액수가 얼마인지 들어보시고 택도 안 된 소리 하면은 나중에 소송하세요. 그럼 위자료 적어도 1인당 100만 원 이상 됩니다. 3주도요. 소송 어렵지 않습니다. 나홀로 소송하실 때 나 일 맡은 손에 달라. 위자료 달라.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